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9화 한근개짝에서 나온 기말지 편입니다. 탈해 이사금 서기 600년 8월 4일 호공은 재성을 말합니다. 밤에 월성 서쪽을 지나가다가 시름에서 큰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뻗쳐 있었고 황금 상자가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빛이 상자에서 나오고 흰 닭이 나무 밑에서 꼬끼요 하고 힘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인이 탄생을 알리듯 호공이 이를 보고 급히 탈해 이사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친히 나와 황금 상자를 열어보니 남자아이 하나가 누워있다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 모양이 옛날 헛것의 왕이 알지 거서간 한번 일어나다 한 말을 연상케 했답니다. 그 말을 따 이름을 알지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에서 나왔다고 알지라고 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알이 난생이 아닌 알지는 태생인 것입니다. 황금 상자에서 나왔던 기말지 신화도 신성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화의 현장인 시림은 수목신화과 관계가 있습니다. 흰닭은 박흑것의 신화에 등장하는 흰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신입이라는 숲에서 알지의 탄생을 알리는 흰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다는 울음소리는 흑것의 신화에서 나정역 숲에서 흰말이 울었다는 그 내용과 신화적 모티브가 매우 유사합니다. 시림은 알지가 태어날 때 숲에서 흰닭이 울었다고 해서 나중에 기림으로 꽂힙니다. 시림은 경주 첨성대와 월성 사이에 있습니다. 금으로 된 함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것은 알지가 난생이 아니라는 태생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알지 신화에는 알지는 신라 방언으로 아이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궁궐으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고 온 천지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탈해 이사금은 좋은 날을 받아 알지를 태자로 책봉하였습니다. 탈해 이사금이 성하자 알지는 보위를 사양하며 탈해 이사금의 차남 파사에게 보위를 양보하였습니다. 근계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을 김씨라고 하고 기말지의 7대 손 미추가 이사금이 오르니 이가 바로 신라 13대 이사금 미추 이사금입니다. 신라의 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이사금에서 석씨인 탈해 이사금이 남해 차차홍의 사이로 왕위에 오른 것처럼 기말지 역시 석씨 왕실의 사이로 추정됩니다. 신라에서 왕의 성씨가 달랐던 것은 대부분 사위 계승이라고 볼 수 있고 사위나 아들이나 동등하게 계승했던 것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992년 동안 56명의 왕이 있었는데 경주 김씨 시조가 556년으로 가장 오래 집권을 하고 박씨가 232년, 석씨가 172년을 제위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라는 특이하게도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계로 사위, 외손 계승이 가능했고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여왕이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것도 3명이나. 그리고 한 가문이 왕이 및 왕족을 독주하는 게 상식적이었던 세계사의 주요 왕조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는 곧 화합과 조화를 이룬다는 한마음 일심 홍익인간 이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주 김씨 책에서 정사로 주장하는 기말지의 선조 김일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라 30대 문무대왕릉비에는 투후 제천지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투후 오로수 지역의 제후 즉 김일제를 말하는 것으로 제천지운은 하늘에 제사를 올렸던 흉노의 왕족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라 김씨의 조상은 북방 유목민 흉노 왕손이라는 내용인데 따라서 흉노 후도왕의 태자 김일제의 5대손이 경주 김씨 시조 기말지라는 것과 기말지의 동생 김윤이
김윤의 5대 손이 김해 김씨 시조 김수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괴짜간에 있던 기말지가 발견된 곳을 시림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북방지역에서는 흰색의 자작나무를 백화를 생명을 의미하는 신수로 숭상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신라를 시락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의 석탈해가 기말지를 안고 대굴로 가는 길에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라와 뛰놀고 춤을 추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북방과 연계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방 기마민족은 새가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자라고 믿었고 조장을 치르는 풍속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들은 새가 죽은 사람을 하늘로 운반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라 세편의 시조 신화를 보았습니다. 바그것의 석탈에는 아리라는 난생이지만은 기말지는 계림숲에서 태어난 태생입니다.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까? 앞에서 거론했던 육부촌의 사람들은 고조선 정동기 시대부터 머문 토착 세력이고 바그것에는 북방 철기 민족이 이주하여 철기를 전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동기 토착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석달에는 바다 건너온 남방 문화와 균형을 맞추는 즉 천신과 용왕이 화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야의 허왕우와도 매결 같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다 현실적인 태생인 기말지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손인 경주 김씨 쪽에서 보는 기말지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면 어떻게 신라 천년의 문화를 지켜왔고 이 땅에 땅을 내쫓고 백성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었는지 할아버지 삼국유사에서 계속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말제의 7대 손 미추가 신라 13대 이사기름이라고 했습니다. 미추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다고 합니다. 넓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신하들이 궁전을 고치자고 했으나 백성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는 단군 시대를 표방했던 것 같습니다. 위추 이사금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킨 신라의 수호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신라 14대 유래 이사금 때의 일입니다. 이서국 사람들이 수도 금성을 공격해와 신라 왔습니다. 신라는 방어를 하였으나 전세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신라군과 합세하여 적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적이 대각한 뒤에 보니 위추 왕릉 앞에 대나무 잎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두 다 선왕의 음공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위추 왕릉을 대나무 잎을 꽂은 병사가 나타났다 하여 죽현능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공왕 15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유신의 무덤에서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장군 차림의 장수와 병사 40여 명을 이끌고 위추왕이 계신 죽헌릉 쪽으로 불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무덤이 진동하며 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 김유신 아래오. 제가 살아서는 정사를 돕고 환난을 구제하고 또한 나라를 통일한 공로를 세웠으며 지금 넉이 되었어도 나라를 수호하며 재앙을 물리치고 환난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폐하. 그런데 지난 경술년 신의 자손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지금 임금이나 신하들이 저의 공적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저는 멀리 다른 것으로 옮겨가 다시는 나라 일에 힘을 쓰지 않겠으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윤호하소서. 하소연하는 이는 김유신 장군의 홀령이었습니다. 위추 이사금은 김유신에게 말했습니다. 유신공 들으시오. 나와 그대가 이 나라를 수호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어찌하란 말이오. 부디 그대는 이전처럼 힘을 쓰도록 하시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3번이나 간청하였으나 왕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김유신은 다시 해오르의 바람이 되어 무덤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공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김경신을 김유신 무덤에 보내어 대신 사과를 하고 공덕 보전으로 30개를 취선서에 내려 유신공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미주왕의 음덕을 사모하여 삼상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서열을 오능은 박의거세능을 말합니다. 위에 두고 대묘라고 하고 제사를 끊이지 않고 지내며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위 두 설화를 통해 신라 김씨 미주이사금은 동해의 호국용이 된 김인문 문무대왕과 비슷하게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적인 왕으로 추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라 992년 동안 경주 김씨 556년으로 가장 오래 집권한 이유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